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언더스탠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상훈 기자와 함께 일단 외모가 되는 기준으로 자르다 보니까 2%는 사거리로 이게 좀 잘리고 그래서 오늘 외모 중심으로 진행을 뽑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야, 2% 보고 있으면 어떡하지? 걱정되네. 감당은 선배가 해주시죠. 예. 그 요즘 AI에 뭐 관심이 많고 저희도 계속 뭐 AI 관련돼서 여러분을 전문가들 모시고 들어보기도 하고 배워보기도 했는데 또 관심 있는 게 이게 뭐 한글이 좀 약하다 늘 그런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다 외국 것밖에 없다. 외국계 주로 많으니까. 근데 국내 대표적인 IT 기업인 네이버 뭐 그쵸? 국내 네이버 원탑이니까 댓글창에도 네이버가 한국의 미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혹시 네. 네이버 치고 네이버 저분 네이버 주주인 것 같아. 매우 우호적인 거 네, 보니까. 매우 우호적이신 분이. 근데 내일 뭐 하이퍼 클로버 X라는 거를 공개한다고 해서 야, 네. 이게 뭔지, 그리고 뭐 꼭 요거 아니더라도 그럼 한국에 그냥 우리는 챗GPT 사다 쓰면 되는 건지, 그쵸. 아니면 한국에 별도로 AI가 있으면 또 뭐가 좋은 건지 뭐 등등등 해서 내일 또 이런 거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또 약간 새치기 하듯이 미리 불러서 저 네이버 직접 이거 개발하신 네이버 클라우드의 하정우 AI 혁신 센터장님 네. 직접 모셔서 좀 이것저것 궁금한 거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잠시만 있다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로 네. 모셔보겠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의 하정우 AI 혁신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을 맡고 있는 하정우라고 합니다. 아까 소개해 주실 때 네, 외모 기준으로 잘랐다라고 해서 왠지 좀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저희는 이게 외모 기준으로 다 자릅니다. 출연자도. 네, 커트라인을 네. 아주 아슬아슬하게 통과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화 배우 하정우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으십니까? 먼 친척이나 뭐 이런 네. 거 아닙니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채팅창에서도 안 기자가 내일 진짜 중요한 행사다. 그렇게 단순한 행사가 아니다. 그 네이버에서 공개한다는 하이퍼 클로버 X 네. 그런 거 한다는데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네. 한국형 AI, 네이버에서 만든 한국형 AI. 네. 그겁니까? 네. 네이버가 사실 2021년 예. 5월 달에 하이퍼 클로바를 만들었었어요. 예. 그리고 네. 공개를 했죠. 예. 그리고 거의 2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5월이니까 2년 반이 조금 안 됐네요. 네. 작년에 11월 말에 챗GPT가 공개되고 나서 초거대 AI에 또 한 번 점프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2020년 GPT-3가 GPT-3부터 사실 초거대 AI 시작이라고는 했지만 저희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우와 하면서 쓰긴 했는데 예. 또 일반인 분들이 쓰시기에는 그렇게 편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 좀 이렇게 실제로 사용해 보시는 분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예.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제스퍼나 카피.ai 같은 것들을 써서 좀 체험을 해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했지만 그렇게 임팩트가 크진 않았었는데 예. 챗GPT 나오면서 예. 아시다시피 전 세계 많은 난리가 사람들이 났죠. 난리가 났었죠.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저희도 좀 고민을 했죠. 이게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러면서 또 준비를 해왔고 하면서 챗GPT와 관련된 이런 흐름에 충분히 대항할 수 있는 준비의 그 결과물. 그래서 하이퍼 클로바가 한 단계 더 진화된 요즘 일론 머스크가 X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먼저 썼어요. 예. 그래서 그 하이퍼 클로바 X를 준비를 했고 내일 네. 한다. 오전 10시 아니, 난 진짜 우리 하정우 센터장님 원래 섭외는 미리 돼 있었던 건데 또 마침 내일 마침. 개발한다. 우리가 마치 짜고 친 듯이 이렇게 됐는데 뭐 좋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궁금했던 게 네. 다들 이제 AI가 워낙 중요하다고 하니까 다들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챗GPT가 나오니까 이런 질문 좀 약간 우리도 빨리 내야 돼. 야, 빨리 뭐라도 빨리 내. 예. 이래서 낸 건지 아니면 진짜로 네이버가 그동안 쭉 준비하고 있었던 건지. 네. 뭐 그 전에 하이퍼 클로버라는 걸 내기도 해서 뭐 준비는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좀 급해진 건 사실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급해졌다라는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뭔가 액션은 필요한 것 같다. 너희는 뭐 하냐는 예. 소리를 들었겠죠. 예, 충분히 외부에서 많은 그런 얘기를 들었죠. 예. 사실 챗GPT가 나오기 전까지 이 초거대 AI가 강력한 건 알겠지만 과연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인가, 물론 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이긴 합니다만 예. 네. 그전에는 훨씬 심했는데 이제 챗GPT가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의 365 코파일럿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B2B의 가능성들을 보니까 조금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 근데 문제는 저희가 챗GPT 같은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사실 구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챗GPT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용자들이 아주 쉽게 글 쓰는 AI를 쓸 수 있도록 해드렸잖아요. 예. 무슨 얘기냐고 하면 누구나 쓸 수 있다 보니까 아직은 걸음마 단계인 초거대 생성 AI의 단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좀 어떻게 보면 혐오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환각 보면 증상 같은 것도 환각 있고 증상 그렇죠. 같은 것들이 막 나왔죠. 그리고 초창기에는 제일 브레이킹이라고 해서 막 예. 나는 핵무기 미사일 버튼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도 막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 대답을 할까봐 음. 구글이 만약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아마도 그 국회에 끌려가서 청문회 했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저희도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저희는 스타트업들 중심으로 API를 먼저 제공을 해드렸어요. 그게 예.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들 입장에서 아, 보면은 B2C 말고. 예, B2B 형태로 먼저 아. 하고 음. B2C면 직접 B2C가 아니라 예를 들면 저희 네이버 쇼핑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좀 쓰게 도와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했었어요. 챗GPT라는 걸 딱 보고 아 요게 챗GPT네 하고 이렇게 쓰는 형태가 예, 아니고 그런 형태는 부담스럽게 되니까. 뒤에 숨어 있는 형태로 예, 맞습니다. 어디 네이버에 이게 예, 예, 있다는 예. 거야? 이렇게 그렇죠. 숨어 있는 거죠. 아. 그런데 챗GPT가 나오고 나서 보니까 오픈 AI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뒤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예.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 얘 좀 틀릴 수 있지. 음. 그러면서 오픈 AI의 전 세계적인 시선이 몰려가고 예.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GPT, 챗GPT를 바탕으로 해서 또 한 단계 B2B 시장에서 더 도약을 하고 구글이 큰일이 난 거죠. 그래서 구글은 원래는 생각이 없다가 바드를 출시를 굉장히 이른 타이밍에 했죠. 예. 2월 달에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이 바드라고 하는 서비스 뒤에는 예. 람다라고 하는 초고대 AI를 썼어요. 근데 네. 이 람다가 더 좋은 모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람다를 썼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2월달 데모 때 잘못된 정보 대답을 하는 바람에 구글이 주가가 한번 크게 폭망했군요. 폭망을 했죠. 제 그랬던 기억으로는 적이 있어요, 맞아요. 장중 8%, 어. 장후에 더 빠져서 총 3일간 13%인가 빠졌다고 얘기를 엄청 들었어요. 빠졌네요. 아니 그리고 왜냐면 데모 하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 지금 그러니까요. 뭐 저게 뭐냐 이렇게 되는 너네 거지. 기술력 이거밖에 안 돼가 첫 어. 번째. 두 번째는 너네가 얼마나 이렇게 긴장을 했으면,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으면 이렇게 준비해서 나갔냐. 그걸 보고 제가 이제 네이버에 걱정하는 겁니다. 예. 지금 챗GPT가 나와서 사람이 기대감이 잔뜩 높아져 있는데 지금 네이버가 한국형 AI 내놓는다고 내놨는데 뭐 잘 안 되고 막 네. 어떡합니까? 그래서 준비를 꽤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예. 하나는 기술적으로도 조금 더 준비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눈높이가 많이 올라와 계세요. 예. 저희 사용자분들이 예. 이건 B2B든 B2C든 그럼 이분들에게 어떤 것들을 같은 기술이더라도 어떤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기획적인 고민들을 예. 좀 많이 해서 이제 내일 이렇게 발표를 하는 형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연도 합니까 내일? 라이브 시험보다는 아마 이렇게 촬영을 해놓은 준비되어 준비되어 시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형태로 하게 될 것 같아요. 실수는 없앤다. 근데 저희가 예. 클로바 X라고 하는 예. 챗GPT 형태의 서비스 B2C로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 물론 모든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건 아닌데 그 정해져 있는 숫자만큼 이렇게 클로즈드 베타 형태로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한국형 AI라는 게 네. 꼭 필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챗GPT를 가지고 그것도 네. 사실은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또 기업에서 그걸 네. 응용해서 이런저런 서비스에 붙여서 쓰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 뭐 한글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해도 될 거는 같은데 네. 그거 말고 별도의 한국 사람이 쓰는 네. 한국어로 된 예. 그런 GPT가 있으면 확실히 좋습니까? 네, 그런 그렇죠. 기사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 한국 기업들이 써야 되는데 어. 서버가 저기 미국에 있으니까 아, 그래서 이 그렇다? 보안 문제 때문에 네, 그것 네. 때문에 쓰기가 그렇다? 쉽지 않다. 네.
자료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할게요. 자료화면. 요거는 말로 하는 보시죠. 것보다 예.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어디 나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쭉쭉쭉. 뭐가 좀 많네요. 자, 야, 내일 중요하네. 지금 보니까 네이버 예. 주가 떨어졌다는 지적을 하시는 댓글. 이게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네이버 뭐 하느냐. 네. 예. 아, 우리 이 센터장님한테 여쭤볼 건 아니네. 아, 그렇죠. 자료가? 센터장님이 열심히 개발하시는 분이니까. 찾으셨습니까? 이게 네. 자료가 없네요. 이럴 수가. 말로 설명해 라이브인데 주시는 예.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실제로 한국어 되게 잘합니다. 챗GPT도 네. 구글파드도. 예, 근데 그렇죠. 이 잘한다는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글은 되게 잘 씁니다. 글은 잘 쓰고 그 내용 자체를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데 내용의 디테일이 틀려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예. 그러냐면 한국어 데이터 자체를 그만큼 많이 학습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일단 정량적으로 혹은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제가 학원 나갔을 때도 설명을 드렸어요. 인공지능 AI는 언어를 이해하는 단위를 토큰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예. 네. 예, 사람은 보통 단어 이런 그렇죠. 개념으로 쓰죠. 근데 이 단어가 아니라 토큰을 쓰다 보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는 아까 자료를 본 것 같아요. 어떻게 학습하는가. 자, 네. 여기 볼게요. 초고대 AI를 학습을 시킬 때 예. 제일 먼저 하는 화면 일이 좀 보십시오. 예. 네, 정답지 사전을 먼저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 이 토큰 사전을 만들어 놓고 네. 이 토큰 사전 안에 있는 토큰을 가져와서 딱딱딱 채워 나가면 글이 만들어지는 구조예요. 그럼 제일 그럴 듯한 게 뭔지를 껴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예를 들면 그거예요. 일단 사전을 만들고 근데 예. 저 사전은 영어도 있고 유럽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한국어도 있고 글로벌 테크 기업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예. 수십 개 국어의 언어들을 가지고 토큰을 일단 만드는데 그 토큰 사전의 크기는 10만 개입니다. 예. GPT-4 기준으로. 네. GPT-3는 더 작았어요. 5만 개였습니다. 예. 자, 10만 개의 보기가 있는 거예요. 네, 보기. 10만 개 보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학습을 하는 게 네이버는 이제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올지를 맞추도록 시키는 거예요. 예. 보기는 10만 개 저기 있는 거. 네. 예. 10만 10만 개 중에 하나 10만 가져와서 개 중에 채우는 거예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처음에는 어차피 정답이 있죠. 가려놓은 게 뭘 가렸는지를 아는 거니까 예, 네. 이 AI한테 맞춰보라 그러고 비교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네. 저걸 열심히 하다 보면은 글을 되게 잘 이해하게 되고 글도 잘 쓰게 되고 심지어 논리적인 추론도 잘 하게 돼요. 문제집 단계를 많이 추론도. 풀면 예. 얘가 정답 책 잘 많이- 맞추더라. 책 많이 읽으면 똑똑해지는 거랑 비슷한 예. 거예요. 네. 네. 자, 그렇게 되다 보니 여기서 핵심은 저거죠. 자, 근데 문제는 저 토큰 사전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글로벌 테크 기업은 10만 개라는 제한된 예산에서 어. 자, 사장님이시면 어떤 언어를 가장 최적화를 시키시겠습니까? 영어겠죠. 당연히 영어겠죠. 당연히. 영어 시장이 넓으니까. 영어 시간장 넓으니까. 그래서 영어는 기본적으로 단어 하나에 토큰 하나씩 배치를 해주거나 네. 아주 널리 쓰이는 관용어구 같으면 그 통째로 토큰 하나를 배치를 해줘도 됩니다. 아. 그래야지 속도도 빨리 되고 이 비용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예. 토큰을 배정을 할 때 단어 단위를 하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비율을 정확한 건 아닌데 비율을 하자면 초성, 중성, 종성 단위로 쪼개서 토큰을 하나씩 배정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 어떤 글이 들어오더라도 글을 다 쓸 수 있잖아요. 예. 우리는 매끄럽게. 예, 초성, 중성, 종성만 있으면 글을 다 쓸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똑같은 글을 쓰더라도 음. 초성, 중성, 종성마다 토큰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면 토큰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단어 하나만 쓰면 될 거를 아. 이 단어 안에 초성, 중성, 종성 다 합하면 10개 정도 된다 그러면 토큰 10개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아. 그러면 토큰이 어떻게 많이 되냐? 들어갈 때마다 전기를 많이 써야 되고 머리를 많이 굴려야 되는 겁니까? 머리도 많이 굴려야 되고요. 예. 머리를 많이 굴려야 되니까 속도가 느려져요. 아. 하나씩 채워 나가니까요. 예, 예. 그다음에 과금을 토큰 단위로 하네요. 그러면 10개를 써야 되면 돈 10배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대충 한국어 기준으로 보면은 한 3, 4배 정도 GPT-4가 영어 비해서 속도도 느리고 비용이 더 비싼 거죠. 아, 그렇구나. 이거는 이제 정량적으로 그런 겁니다. 예. 네, 네. 정상적으로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예. 우리나라뿐만 이런 고민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중국도 자체적으로 만든 이유 그리고 동남아나 중동 같은 나라들이 미국 걸 써도 되지만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요. 사실은 영어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기준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을 시키고 다른 나라 언어들은 좀 적습니다. 보통
이번에 메타에서 공개된 라마만 해도 영어 데이터가 90%가 넘어요. 예. GPT-3 기준, GPT 3.5 기준은 92%인가 3% 정도가 영어 데이터예요. 근데 이 데이터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보통은 쓴 글을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GPT들은 예. 사람들의 글이란 건 지식도 있지만 문화, 가치관, 사고관, 역사, 사회 규율 같은 것들이 모두 녹아 있는 예, 그렇겠죠. 데이터죠. 그런데 영어 데이터를 많이 학습을 했다 하면 자연스럽게 이 AI는 영어적인 문화, 가치관, 사고관 미국에 되는 거예요. 미국에. 미국 AI가 되는 거예요. 예. 한국어로 글을 쓰지만 얘는 미국 컨텐츠를 뱉어내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러면은 이 AI를 열심히 사용하는 사용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런 미국에 편향된 혹은 영어 문화권에 편향된 글들을 계속 보게 될 텐데 예. 사회 규율, 규범이라 혹은 문화 같은 거는 문화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채로 되다 보니까 당연히 각 언어 문화, 지역 문화에 대한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큰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게다가 데이터가 AI 특징과 성능을 결정을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가 또 학습에 사용될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 AI가 또 막 학습을 하겠죠. 그 AI로 또 콘텐츠가 만들어지겠죠. 예. 이런 루프가 계속 돌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 있죠. 한국계 뭐 만들어지면 좋긴 좋을 거는 같아요. 네. 그냥 딱 들어도 그럴 거는 같은데 아무래도. 근데 과연 그게 좋을 거냐의 문제가 나온 네. 거죠. 그러니까 챗GPT는 하여튼 그동안에 여러 가지 AI 시도들이 있었으나 네. 와 챗GPT는 보니까 진짜 얘는 말을 진짜 잘해. 네. 정말 자연스럽네. 네. 그게 이제 딱 우리가 써보면서 입증이 됐잖아요. 네. 충격적이었죠. 근데 나머지 AI는 사실 애들이 좀 애매하네. 이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네. 네이버는 확실히 좀 다를까요? 그렇죠. 어. 이게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량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화면 볼게요. 기본적으로 한국어의 이해 능력, 글쓰기 능력 기준으로 보면 저기 회색 보이시죠? 예. 회색이 챗GPT, GPT 3.5의 기반이 되는 모델입니다. 네. 그리고 초록색이 저희 하이퍼클로바 모델인데 지금 X 버전이 아니에요, 심지어. 쓰고 있는 아, 거. 예. 2월 달에 버전. 공개한 버전인데 이전 버전. 차이가 꽤 많이 나죠. 특히 역사 부분은 차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럴 수밖에 한국 없죠. 역사군요. 예, 저건. 한국 역사. 그리고 한국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론 워드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이제 대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서들에서의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품질이 얼마만큼 되는지 평가를 내부적으로 해야 될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평가 데이터 지표를 만들어 놓은 게 그래요? 있고 그게 이해를 평가하는 것, 그다음에 글쓰기를 평가하는 것도 나름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GPT 3.5보다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 왜 경쟁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평가하는 프로토콜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점수가 좀 더 높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점수가 높게 나온 건데 네. 그 이유는 한글을 많이 학습시켜서 아, 네. 챗GPT보다 한글 글을 많이 읽었어 우리 애. 네, 맞습니다. 딱 그겁니까? 그게 있고 사실은 거의 그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한국어의 데이터를 충분히 그리고 그 양질의 데이터를 충분히 많이 학습을 해야지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챗GPT가 한국어 학습을 네이버만큼 AI만큼 많이 학습하면 거기가 더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예를 들면 시간이 지금 영어부터 시작한다. 네. 영어 시장이 넓으니까.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학습을 시켜서 그렇지. 이제 영어 대충 다 학습했네. 그럼 이제 한글도 열심히 하자. 일본어도 열심히 하자. 학습시키자. 그러면 거기가 더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거 일단 그렇게는 이상합니까? 그 회사 전략 관점에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오픈 AI든 구글이든 이 회사들은 글로벌 시장을 타겟을 하기 때문에 영어 그리고 다른 우리나라보다 더 중요한 나라들이 있죠. 뭐 그렇죠. 스페인어 예. 있고 독일어도 있고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어를 넣어서 지금 학습을 시켰는데 한국어를 더 많이 늘리겠다라고 하면은 뭘 고민을 해봐야 되냐면 이 초거대 언어 AI가 모델의 크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몇 천억 개 매개 변수 혹은 몇 백억 개 매개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기서 누군가를 설명을 줄여야 드려요. 되는 건가요? 내가 뭔가 어려운 얘기가 무식한 하니까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제보낼 수 있는 자. 데이터의 예. 양은 정해져 있는데 자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예.
요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파라미터 많이 예. 들어봤습니다. 자, 파라미터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들 쓰세요. 네. 자, 보시면 저기 있는 저 그림이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공신경망 구조를 그림으로 도식화한 것입니다. 예. 최근에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델을 쓰는데 궁극적으로 큰 틀에서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네. 구조가 훨씬 더 좋아지긴 했지만 예. 저기 보면은 연결선들 보이시죠? 저 연결선들 네. 동그라미 말고 동그라미들을 연결하는 선들이 있는데 네. 저 선들을 우리는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라미터가 이제 마치 많으면 많을수록 뇌가 발달한 것처럼. 네, 시냅스랑 예.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네, 파라미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똑똑해질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 봐야 되고. 애 머리는 좋아. 뭐 그런 거죠. 예, 그런 거죠. 네. 애가 재능은 있는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죠. 약간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거죠. 혹은 게을러서. 네. 그렇죠. 저 파라미터와 그다음에 학습을 해야 되는 데이터의 양이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 예. 네. 모델이 작으면 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넣어도 한계가 있고 반대로 모델이 엄청 커도 데이터가 적으면 또 한계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예. 그 최적 비율이 있는 거예요. 머리 나쁜 애한테 너무 많이 아이, 공부시키면 안 맞습니다. 되는 거네. 예. 그거에 안 들어간다고. 초등학교 1학년한테 자꾸 미분적분 막 주입하면 애가 막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 그렇죠. 예, 예. 자, 근데 황금 비율이 있다는 얘기는 예. 특정한 모델 크기에서 황금 비율에 맞는 데이터를 확보를 하겠죠. 그렇겠죠. 그럼 또 예산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럼 그렇죠. 이 예산에 한국어를 그만큼 많이 태우고 영어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전략적 의사결정을 할 거냐? 공부를 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예. 있구나. 절대적인 양은. 예. 그 전략적 의사결정을 할 거냐? 그러면은 모델 크기를 엄청 키우고 다 넣으면 되지. 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엄청 비싸가지고 그러네. 그쵸. 운영이 안 되는 비싸지겠지. 거예요. 그러네. 그러면은 이제 회사 관점에서 봤을 때 진짜 구글이 한국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게 과연 전략적 의사결정이 괜찮은 거냐? 우리 시장에 그렇게 되지 알겠습니다. 않는데. 그러면 완전히 딱 그러니까 시장이 있는 거네요. 이게 네. 약간의 빈 공간, 그러니까 그 남들이 아는 니치 마켓이 있는 건데 네, 한국어 맞습니다. 시장이라는 건 니치 네. 마켓이 있는 건데 머리도 많이 괜찮습니까? 네이버 AI는 파라미터 수도 많습니까? 요 부분은 어. GPT-4도 공식적으로 공개를 안 했고 예. 그리고 구글의 팜2도 공식적으로 공개를 안 했고 예. 저희도 공식적으로 크기를 숫자로 공개를 드리긴 하진 어렵습니다만 예. 대자, 대충. 중자, 소자들이 있다. 예. 그리고 크기가 작지 않다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자, 중자, 소자 중에 그러면 대자에는 들어갑니까? 아니 그게 저희가 여러 가지 버전을 제공을 여러 하는 가지 거예요. 버전이 네. 있어요. 탕수육 소자 버전, 탕수육 중자 버전, 탕수육 대자 버전처럼 그렇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이퍼 이것도 물어볼게요. 그럼 지금 이미 나와 있는 게 하이퍼 클로버고 네. 이번에 나오는 건 하이퍼 클로버 X고 X입니다. 그 두 개는 뭐가 다릅니까? 네, 요것도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멈추면 그때 뵐게요. 하여튼 뭐 그건 알겠어요. 그래서 시장은 필요하고 네, 한국어로 집중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우리는 한국어에는 진짜 잘한다. 네, 네, 그건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 자, 하이퍼클로버 X의 차이점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볼게요. 저 왼쪽에 네이버 녹색 돼 있는 것까지는 기존의 하이퍼클로바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물론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계속 더 이 생성, 글 쓰는 AI인 하이퍼클로바를 좀 더 똑똑하게 만드는 것들은 계속 해왔습니다만 네. 큰 틀에서는 그냥 하이퍼클로바의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챗GPT도 그렇고 바드도 그렇고 전문 지식을 물어보고 글을 쓰라고 하면 할수록 뭔가 자꾸 이게 틀린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저는 그래서 안 써요. 지식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맞습니다. 그거는 전문적인 텍스트를 많이 안 읽어서 정확하십니다. 전문성 있는 텍스트를 많이 보지 못했어요. 애가 소설만 읽었구나. 네, 아무래도 이게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얘네들도 거니까. 그 커먼 크롤이라고 하는 예. 크롤링, 그러니까 이건 오픈 AI 게 아닙니다. 미국에 예. 있는 어떤 중립제 연구 단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네. 거기서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뭐 저작권 이슈가 없다고 얘기는 하는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크롤법이 우리랑 좀 달라가지고. 예. 근데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들고 와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물론 논문같이 전문성 있는 데이터들도 있지만 그 모든 부분의 전문성을 다 커버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특정 전문 분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쉬운 성능이 나오게 되는데 예. 그 전문 분야의 데이터들이란 건 가만히 보면 보통은 해당 분야의 기업들이 되게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뭐 반도체 기술이다 그러면 삼성이나 삼성.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이 들고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뭐 건설과 관련된 거는 건설 회사들이 많이 들고 있겠죠, 내부적으로. 음. 하지만 공개는 안 하는. 그러면은 그 전문 분야 데이터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예. 저희가 파트너십을 맺고 어. 해당하는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학습을 시켜서 예. 그러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글쓰기는 되게 잘하는 모델인데 음. 파트너 기업의 전문 분야 데이터를 더 학습을 시켰으니까 예.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서 훨씬 이해도가 높고 음. 바로 생산성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AI가 만들어지겠죠. 예. 그거를 그 파트너들이 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아. 그게 기본적인 하이퍼클로바 X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델의 컨셉은 똑같은데 기존의 거하고 다른데 하이퍼클로버 X는 약간의 B2B를 위한 좀 더 전문적인 모델이다. 그런 느낌이네요. 네, 조금 더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 사용자들 기준으로 봤을 때 예. 물어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대답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그렇죠. 내가 일할 때 보면 훨씬 더 전문성이 뛰어나야 되고 음. 내가 그냥 챗GPT처럼 쓸 때도 내가 좀 더 잘 쓰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혹은 내가 좀 더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그게 예. 됐다 안 됐다 하던 부분들을 조금 더 잘 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그게 됩니다. 하이퍼클로버 X다? 네.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뭐 예를 들면 내 변호사입니다.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챗GPT에게 뭐 간략한 소장 이런 걸 적어달라 그러면 못 쓸 텐데 그렇죠. 하이퍼클로버 X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그걸로는 훨씬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걸 하기 위해서 아. 폼과 함께 폼에 있는 데이터들을 추가적으로 학습을 열심히 시켜가지고 소장을 돕는 물론 100% 소장을 다 만들지 못하겠죠. 그런데 80점, 90점짜리 소장을 만들게 되면 훨씬 더 처음부터 소장을 그렇죠. 쓰는 것보다는 훨씬 훨씬- 생산성이 훨씬 올라가겠죠. 수월하겠죠. 예. 그거는 데이터를 구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이런 모델이 되는 겁니까? 약간 복잡한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전문적인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가 네. 최대한 네이버니까 뭐 한글 데이터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있는 어디보단 제일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미친 듯이 때려서 공부시켜서 너는 영어도 잘해야 되고 법도 잘해야 되고 수학도 잘해야 되고 다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이렇게는 안 됩니까? 한글 데이터와 관련돼서는. 근데 일일이 다 찾아가서 저작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 데이터 소유주가 그분들이고 공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음. 그냥 제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쓸 텐데 그런 예.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기본적인 글쓰기를 되게 잘하게 만들어 놓고 예. 해당하는 분야 나름 그 기업들의 보안에 가까운 부분들일 거잖아요. 예. 그 기업들의 노하우가 될 거고 그래서 해당하는 기업들이 쓰는 직접 생산성 향상에서 직원들이 쓸 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공짜로 내놓지는 않으니까요. 거기서 그러니까 돈을 받고 B2B로 일종의 페이를 받고 이 모델을 주는데 대신 너희가 이거 쓰려면 너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어. 네. 단 그 데이터가 공유는 다른 쪽이랑 공유가 안 되죠. 아. 그러니까 뭐 만약에 예를- 다른 쪽이랑 공유가 되면 누가 데이터를 내놓겠어요. 아. 그래서 삼성전자다. 내가 삼성전자야. 네. 그럼 삼성전자의 이 하이퍼클로버 X를 받아오면 네. 삼성전자 내에서만 쓰는 하이퍼클로버 X가 되는 겁니까? 그겁니다. 아, 이번에 내놓은 게 그런 서비스인 네,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예. 뭐 구글도 비슷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한데 그냥 클라우드 기반에 추가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드리고 각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혹은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예. 학습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해드릴 수 있어요. 저기 예. 베이직 API라고 돼 있는 일반적인 오늘 그 챗GPT에서 파인 튜닝 API를 제공한다라고 뉴스가 나왔죠. 딱 저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데이터 되게 소중하기 때문에 저런 채널로 올리는 건 안 된다라고 예. 하면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구글도 있습니다. 아마존도 있어요. 별도의 클라우드에 영역을 딱 잘라서 예. 별도 망을 분리를 좀 시키고요. 물리적으로 그 안에 회사 시스템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예. 클라우드 위에 있지만 이 영역은 그 해당하는 고객들만 접근해서 활용할 수 쓸 있는 수 있도록. 존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이게
데디케이티드 존이에요. 그 예. 위에 하이퍼클로바도 X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학습을 할 수 있는 솔루션도 올라가고 쓰기 쉬운 툴도 올라가고 하는 예, 거죠. 예. 그런데 또 실제로 많은 기업들은 그것도 좀 불안하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우리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가는 거 아니냐. 그 우리 네이버가 예. 이게 다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그런 생각할 수 생각을 있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 걸 만들었습니다. 예. 유로 클라우드라는 건데요. 예. 클라우드 전체를 미니어처처럼 만들어서 렉 혹은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예. 네. 서버랑 GPU랑 하이퍼클로바 X의 데디케이트에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을 예. 통째로 컨테이너 박스를 고객의 데이터 센터 안에 집어넣습니다. 물리적으로 아예 서버를 물리적으로. 가져가라. 예, 예. 아.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는 보는 게 얘가 살았나 죽었나. 예. 잘 되고 있나, 안 헬스 되고 있나. 체킹만 하는 아니, 거고. 그렇게도 가능해요? 그거 그냥 네이버 ARA라는 게 그 네. 언어 모델을 하려면 뭐 엄청 큰 컴퓨터가 있어야 된다면서요. 뭐 그거를 GPU가 많이 이렇게 필요하죠. 연결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그래서 본체하고. 그래서 저 데디케이트에 비해서 업데이트 주기에 손해는 보긴 하지만 어차피 그 업데이트에서 약간 손해 보는 거를 감수하고라도 데이터 보안을 훨씬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는 저희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예. 이렇게 주기적으로 큰 업데이트가 있을 때 제공을 해 드리는 데다가 또 학습을 할 수 있는 인프라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각 기업들이 외부에서 가지고 온 데이터로 계속 학습을 돌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죠. 컨테이너 하나 정도만 물리적인 네. 기기만 가면 네. 그 안에서는 자기들끼리의 그 AI를 쓸 수 있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는 거죠. 연결이 안 돼 있어도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도 연결이 완전히 안 된 건 아닌데 예. 인터넷선이 아니라 별도 선을 뽑아 놓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선은 그 고객사에서 감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네이버의 목적은 서비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죽었으면 가서 도와드려야 되니까 그거 용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서는 이게 인트라넷 아니냐 그러면. 아, 네. 인터넷이랑은 좀 다른 게 네. 고객의 데이터 센터 내에 망이 연결된 거는 그대로 쓸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아마존에서는 아웃포스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그 아웃포스트라는 제품에 하이퍼클로바 X, 즉 초거대 AI 전체 솔루션이 통째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예를 들면 B2B용으로 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LG면 LG용으로 우리가 AI를 만들어 줄게. 네가 자체적으로 그 뭐 이런저런 데이터 써서 전문적인 것까지 써봐. 네. 이렇게 서비스하고 우린 그거에 대해서 기업한테 돈을 받을게. 이런 네. 모델인 것 같은데 네. 이런 모델이 어려운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챗GPT도 있어요. 그 네. 일반 모델로 써요. 네. 근데 여기서도 모든 데이터가 다 학습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네. 똑같이 챗GPT도 삼성전자용으로 내가 만들어줄게. 뭐 네이버 우리 것도 좋아. 하고 그렇게 만들어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회사의 전략적인 부분인 것 이게 같은데요. 예. 이게 데이터 센터 안에 뭔가 그 회사가 AI 만드는 기업이 만드는 초거대 AI를 모델 파일까지 포함해서 집어넣는다라는 거는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리스키한 게 되거든요. 누구한테요? 우리가 누구한테?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는 기업 입장에서는 네이버나 뭐, 예, 뭐 오픈 오픈 AI나 입장에서 구글 가급적이면 입장에서는. 클라우드 위에서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걸 예. 통째로 떼가지고 이 클라우드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넣는 이 기술도 꽤 난이도가 높은 데다가 네. 네. 거기서 이런 초거대 하이퍼클로바 X급이 되는 AI가 그 안에서 계속해서 학습을 하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전체 패키지를 만든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없다 보니 저희도 최초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어쨌든 운영 인력도 또 필요할 거고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거는 회사의 전략적인 의사결정 부분이고 왜냐면 이제 글로벌 테크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걸 하게 할 거냐 예. 뭐 구글 클라우드가 됐든 뭐 아마존 AWS가 됐든 아마존 AWS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에 비해서 랭귀지 모델이 좀 약하고 예. 구글은 벌텍스 AI라는 게 있지만 저희가 제공하는 형태로 기업 안에다가 넣는 형태의 사업 모델은 아직은 없고 그거는 이제 사업 관점에서 봤을 때 ROI가 나오느냐 아니냐 또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적어도 국내에서는 이런 수요가 꽤 많다. 특히
대기업들은 다들 이런 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금융기업도 마찬가지. AI는 쓰고 싶은데 그쵸. 애가 너무 아직 무식해. 네. 입행할 정도가 안 돼. 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아쉽고. 예. 근데 우리 데이터가 밖에 나가는 건 안 되겠고. 그렇죠.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 데려와서 입사시켜서 공부시킨다. 그런 그렇습니다. 컨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부시켜서 내가 쓸게. 네, 맞습니다. 인력 파견 업체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궁금한데 그 한국형 그 앱 AI, 한국형 챗GPT 같은 생성형 AI라고 하잖아요. 네. 한글을 학습시키는 게 네. 왜 이제 외국에서 보면 한글이라는 게 너무 훌륭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한글의 학습에 독특함이 있습니까? 한글이라는 게 학습하기 진짜 좋아 아니면 진짜 지랄 맞아 뭐 라든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게 영어 대비 동일한 토큰에 대해서 얼마만큼 더 잘 학습이 된다 이런 거는 있는지 없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네, 있고 없을 수도 네, 있는데 네. 근데 저희가 학습을 할 때 한글의 특수성을 가진 어떤 문법적인 요소 같은 것들도 예. 많이 형태소 뭐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고려도 좀 해보기도 하고 안 해보기도 하고 해본 결과 예. 그냥 양이 장땡이다. 양이 장땡이다. 무슨 언어고 문법이 이건 다 필요 없어. 그냥 그냥 많이 넣으면 돼 글자일 그냥. 뿐이다. 양이 충분히 되면 예. 이런 문법적인 혹은 언어 특성적인 요소들을 아. 영향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요. 예. 양이 적을 때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더 크게 미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되게 다행인 거는 어쨌든 플랫폼으로서 양질의 데이터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었고 예. 충분히 이런 학습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 같고요. 제가 중동 쪽이랑 좀 미팅을 해보면 중동의 가장 큰 고민은 아랍어가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예. 그런데 학습하려고 보면 학습에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별로 없대요. 왜요? 거긴 왜 없지?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쌓여 있는 게 없어서 물론 그런가? 그 아랍 중동 지역의 어떤 디지털화의 수준 문제일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아랍어가 다일렉이라고 하던가요? 이게 거꾸로 읽잖아요. 네, 예. 그쵸. 거꾸로 근데 읽죠. 읽는 방향까지 끊어 쓰는 게 동네마다 다르대요. 규칙이 달라서. 네, 규칙이 달라서 진짜 어렵겠다. 이라크 지역 다르고 예. 이 북아프리카 지역이 다르고 예. 사우디가 다르고 한 7개 아하. 작게는 7개 크게는 뭐 3개 정도가 다른데 예. 가뜩이나 데이터도 작은데 이것도 다르니까는 학습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건 있겠네요. 그래서 그래도 그 한국어는 되게 괜찮은 편이네요. 그러면 네. 학습하기에 괜찮은 양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 예. 물론 영어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럼 한국어로 된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려면 네. 뭘 해야 됩니까? 일단은 뭘 글을 많이 써야 됩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컨텐츠를 그러니까 늘어나는 길이긴 하죠. 예. 네이버 같은 경우도 어쨌든 블로그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뭐 예. 지식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영어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 책 같은 것들도 많고 기사들도 많고 엄청나게 뭐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인터넷상의 어떤 전자문서 형태로 된 것들이 엄청 많은 거고 예.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쨌든 20년 동안 검색 지켜오면서 그리고 플랫폼 컨텐츠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그러면서 데이터가 많이 쌓였던 덕분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 초거대 AI를 보유한 나라가 몇 개 없는데 한국, 미국, 중국,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은 영어 데이터 가지고 한 거니까요. 예. 공개돼서. 영국이 있는데 영국은 구글 딥마인드입니다. 딥마인드니까 이거는 영국 거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영국은 브릿 GPT를 정부 차원에서 그냥 직접 만들겠다고 하면서 예. 110억 파운드를 원래 10억 파운드 태우겠다고 했다가 야당에서 그 돈 누구 코에 붙이냐 그래가지고 100억 파운드 더 태워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 플랫폼이 없는 국가는 초고대 AI를 가진 국가가 거의 전무. 데이터가 없으니까 데이터가 없어서. GPU는 돈으로 사오면 되는데 그렇죠. 데이터는 돈도 있어야 되지만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네이버는 데이터가 매우 많습니까? 사실
채팅창의 아이디어가 네. 카카오랑 얘기해서 카카오톡 거 좀 가져와라. 아, 네. 그럼 진짜 많을 거다. 네, 카카오톡은 우리 개인의 대화 데이터지 않습니까? 네, 찰컹찰컹. 우린 법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네. 아니 그렇게 이렇게 따지면 이거 저작권 문제 하면 생각보다 쓸 게 없을 것 네, 같은데요. 맞아요. 네. 최근에 좀 예. 이슈가 있었다라고 저도 듣기도 예. 했는데 이 영어 데이터에 비하면은 이런 저작권 문제는 사실 영어 쪽도 미국도 지금 뉴욕 타임즈에서 우리 거 쓰지 마 이렇게 예, 하기 예. 시작했죠. 예, 캐나다도 언론사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이게 이제서야 어떻게 AI의 학습에 활용하고 그리고 생성 AI로부터 어떤 그 가치가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한 분배를 하는 게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 이제, 같고요. 예. 네. 생각해 보면 챗GPT부터 촉발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 8, 9개월 정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있는 이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은 이 이해관계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죠. 그러면 이 속도를 사람들이 논의하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고 예.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해서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뉴스라든가 뭐 블로그에 있는 글들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막 네이버에 널려 있는 게 있을 텐데 네. 그거는 지금 쓸 수 있습니까? 법무팀 의견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학습을 시킨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기준으로 사용을 했다. 수준으로 하는데 네. 못 사용하는 것들도 꽤 있다. 아 그럼요. 예를 들면 블로그인데 예. 공개 블로그랑 동의를 사용자들이 동의를 해서 그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한 것 중에서도 공개 블로그는 쓸 수 있는데 예. 비공개 블로그는 쓰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아까 그러네. 카카오톡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죠. 개인 개인적인- 데이터는 쓰면 큰일 나는 거고요. 어. 네, 그렇게 좀 다르죠. 네. 다 다르고. 그럼 뉴스 데이터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뉴스는 다 공개돼 있기는 하지만 좀 다릅니다. 뉴스 데이터 같은 경우도 뉴스 제가 알기로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뉴스 공급자들이 있고 네이버가 있을 텐데 그 어떤 계약 관계에 있어 가지고 쓸 수 있는 데이터가 있고 쓸 수 없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네이버가 네. 돈 주는 언론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뉴스를 받아와서 네. 뉴스에서 네이버에서 자체적으로 읽을 네. 수 있는 네. 뉴스의 경우에는 쓸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돈 주고 사온 거라서.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형태로 진행을 해놨지만 어쨌든 몇 가지 이슈라이징이 되는 게 있어서 회사 차원에서 별도로 또 다시 한번 안내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공부를 하여튼 네이버건 AI건 사람이건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게 중요하군요. 근데 저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챗GPT 한 3달 구독을 하다가 되게 처음에 신기해서 해봤는데 네. 제가 필요한 자료 찾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저는 굉장히 좀 전문적인 지식까지는 네, 아니지만 네. 굉장히 그래도 깊이가 있는 리포트라든지 뭐 그런 거 보고서를 많이 찾아주거나. 봐야 되는데 예.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하거나 그런 자료를 쉽게 찾아주지 못해가지고 네. 전혀 못 봤는데 네. 클로버 X 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이 훨씬 더 특화되어 있는 방향으로 나가신다고 하면 네, 기본적으로 쓰시는 어떤 용도를 생각을 하면은 그냥 언어 글 쓰는 AI가 하기에는 한계점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어떤 방법으로 푸냐면 검색이랑 연동을 시켜버리거나 네. 그래서 부족한 정보는 검색을 통해서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그 자료를 뭐 요약을 하는 그게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챗이 그런 개념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빙챗이 것 같고요. 지금 챗GPT도 검색 플러그인이 붙어가지고 사용자의 명령이 검색이 필요한 명령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검색을 호출한 다음에 가져와서 뭔가 조금 더 요약을 하거나 분석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 글 쓰는 AI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네. 의도를 파악을 해보고 이게 내가 스스로 할 일인지 혹은 외부 앱을 불러다가 할 일인지 하는 형태로 많이 해결을 하죠. 네, 그게 플러그인 생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챗 GPT처럼 우리가 챗 GPT를 실제로 써보면서 아 이게 정말 이 생성형 AI가 진짜 눈앞에 바짝 왔구나 이거 확 네. 느꼈는데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버 X는 나오긴 나오지만 네. 사람들이 이건 하이퍼 클로버 X야 라고 쓸 수 있는 건 없는 거네요 일반 사람들은. 아, 오늘까지는 없었고 네. 내일 저희가 내일 발표를 할 오픈했다. 때 어. 어떤 형태로 공개가 될지 어.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예. 챗GPT 형태의 대화형 서비스를 공개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만 네이버에 들어가면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거죠? 네, 될 것 같다. 네, 어. 다만 그 저희가 전체 인구가 그냥 접속할 수 있는 형태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약간 뭐 원래 바드도 대기 리스트 했듯이 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지 않을까 초반에 그러면서 또
어떤 좀 부족한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 나가면서 점차 확대. 그거 하면 바로 수준이 바로 나올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바로 체감할 수 있으니까. 체감하니까 네. 챗GPT 야 요거는 좀 떨어지네 혹은 네이버 AI 괜찮네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장단이 있을 거고요. 예. 틀림없이 저희가 좀 더 잘하는 게 있을 거고, 어. 그다음에 글로벌 모델들이 좀 더 잘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거는 내놔야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알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피드백 받아가면서 계속 예. 개선을 시켜 나가야죠. 아 그래요. 야 내일이 중요한 날이네요 네이버한테.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날인데. 아유,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자칫 잘못 나갔다는. 자칫 잘못 얘기했다가 회사 그렇죠. 들어가서 혼날까봐.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짜잔하는 맛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네이버 말고도 저희가 LG 쪽하고도 이제 AI 개발하는 분들 네. 인터뷰도 해보고 뭐 이런저런 회사들이 초거대 AI를 다 개발하고 있는데 네. 다들 모델이 좀 다른 건가요? 아니면 모델은 기본적으로 다 비슷해? 그냥 뭘 학습하느냐 요것만 다른 거야. 이렇게 봐야 됩니까? 큰 틀에서 보면 후자에 좀 더 가깝습니다. 네. 물론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학습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용도에 예. 따라서 예. 데이터는 많이 다를 수 있어요. 목적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면 LG는 1% 전문가 AI를 만들어서 LG의 뭐 화학도 있고 엔솔도 있고 계열사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 계열사들의 기여를 하는 게 핵심이다 보니 그쪽으로 좀 예. 잡았지만 네이버는 LG와는 또 다른 생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이버의 서비스들 쭉 생각해 보시면 예. 카드 예. 나오고 예. 그다음에 화면 한번 보실까요? 야, 네. 화면 있습니까? 네. 해보시면 최근에 저희가 이런 그 얼라이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이퍼클로버 X 파트너 얼라이언스를 만들었는데 네이버 내부의 생태계도 물론 있지만 네이버가 커버하지 않는 서비스 생태계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모빌리티. 그러니까 소카랑 협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게임을 또 저희가 열심히 하는 건 아니니까 스마일게이트와 협업을 해서 스마일게이트의 게임에서 저 초거대 AI를 활용해서 그 스마일게이트가 또 다른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고, 그다음 한국어 컴퓨터. 최근에 네이버가 웹 다큐먼트 서비스를 내력 종료를 시켰거든요. 예. 꽤 오래 유지를 하다가 대신에 한국어 컴퓨터랑 이렇게 협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한국어 컴퓨터는 구글 닥에 마치 그 초거대 생성 AI가 붙어가지고 굉장히 하듯이, 혁신적이게 하듯이. 만들듯이 저희는 한국어 컴퓨터랑 그걸 같이 만드는 거죠. 한국어 컴퓨터뿐만 아니라 폴라리스도 이렇게 웹 에디터. 저런 그 오피스 프로그램을 만드는 스타트업인데 마찬가지로 저희 하이퍼클로버 X를 활용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생태계를 확장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저 한컴에도 코파일럿처럼 붙일 수 있는 그런 뭐 그런 비슷한 것들을 형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아직은 네. 아니고. 일단 같이 만들어 보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모델이 거의 다 비슷하다 사실은 다 뜯어보면 애들 뇌는 비슷해. 네. 뭐 그냥 그 파라미터라고 하는 숫자가 좀 많은 애도 있고 좀 머리 좋은 애가 있고 머리 좀 나쁜 애가 있긴 네.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데이터 학습 많이 시켜 그게 장땡이고 그러면 결국은 똑똑해져. 그런 원리라면 미국에서도 그 챗 GPT와 그 뒤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받쳐주고 있는 오픈 AI가 만든 챗 GPT와 네. 구글이 만들고 나는 바드가. 바드하고 그럼 구글이 훨씬 데이터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초반에 챗 GPT가 먼저 선보여서 그런 거지. 결국 지나면 구글의 바드를 이길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봐도 돼요? 아,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이것도 있습니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었고요. 예. 큰 틀에서 예. 유사한 모델을 구조고 유사한 학습 방법이고 이런 걸로 초거대 AI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 보면 예. 데이터 있고 미국은 데이터 있는 공개된 데이터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데이터 있고 GPU 있는 기업들은 다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기술을 세보면 몇 개 안 되거든요. 심지어 메타도 1750여 개짜리 파라미터를 가진 OPT를 내놓긴 했지만 성능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예. 네. 메타가 그렇게 AI를 잘하는데 음. 요즘 라마는 그나마 좀 낫긴 하지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제가 오른쪽 때문입니다. 네. 저게 예. 큰 틀에서 모델 구조는 상당히 비슷하고 물론 이번에 GPT-4는 조금 다르긴 한데 엄청 다르냐라고 물으면 또 그렇진 않거든요.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예. 그 디테일에서 학습을 하는 디테일에서 굉장히 좋은 모델이 나올 수도 있고 되게 바보 같은 모델이 나올 수도 있어요. 모델 자체가요? 예, 그 어떻게- AI의 똑똑함이 떨어지는 AI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굉장히 똑똑한
AI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예. 그 디테일이 논문에 공개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원리는 같은데. 원리는 그러니까 설계도는 비슷한데 예. 그렇잖아요. 노하우. 자 우리가 김치찌개를 끓입니다. 어. 그 요리사가 끓인 김치찌개가 제가 끓인 김치찌개가 그렇지. 같은 레시피래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다르지. 딱 그거예요. 예. 그렇죠. 언더스탠딩도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언더스탠딩 같은 프로 어떻게 나름대로 만듭니까? 나름 노하우가 아니, 있거든요. 이게 이게. 대충 프로그램 콘티 뭐 다 보면 아는 거잖아요. 예. 근데 못 만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그런 차이가 보셔야죠. 있다. 손맛이 있는 거네요. 손맛이. 네. 노하우. 근데 이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그렇게 손맛이 있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뭐 계속 반복해 보면은 예. 만들어질 수 있겠지. 예. 그 손맛에서 오픈 AI가 좀 잘하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심지어 구글에 있는 핵심 개발자들이 단체로 오픈 AI로 이동하기도 했고 막 그랬거든요. 얼마 전에. 그러면은 아니 그거는 트라이얼 에러로 시도하고 예. 계산하고 하면 되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학습을 막 시키다가 잘 안 되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학습을 막 하다가 갑자기 이상 현상을 보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한 이상 2주 현상 보일 수도 예. 합니까? 그러니까 다 원래는- 반항하는 거예요. 너무 공부를 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모델이 작을 때는 괜찮은데 그런 예. 거랑 비슷해요. 우리 애기들이 어렸을 때는 막 네. 이렇게 해도 말 잘 듣다가 청소년쯤 되니까 질풍노도에 시키고 와서 그치. 내가 공부 뜬금없이 반응하고 공부를 하는 건 대체 왜 해야 돼?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 모델이 커지면 작을 때는 똑같은 레시피인데 되는데 예. 키웠더니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와. 그런 게 완전 논문에 사람. 안 나와요. 또. 완전 사람이네. 저희는 돌려봤으니까 아는 거거든요. 예. 그게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야. 아니라 한 2주 학습을 쭉 하다가 예. 갑자기 그런단 말이죠. 어. 그러면 시간만 날려먹으냐? 아니거든요. 이게 슈퍼컴퓨터를 쓰잖아요. 예.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하루에 수억입니다. 음. 수억 곱하기 2주. 음. 이 시점 날아가는 순간 수십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클라우드를 써서 한다라고 쳐도 클라우드 운영 그 사용료가 엄청나거든요. 그렇겠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그렇게 네. 생각하면. 예. 그렇지. 그래서 전 세계에 초거대 생성 AI를 가진 나라가 몇 안 되는 거고 데이터 예. 문제도 있습니다. 예. 기업도 몇 안 되는 거고. 아.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다행인 게 네이버도 있지만 LG도 있고 어쨌든 다른 그렇죠. 기업들 몇 개가 더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이버는 하여튼 우리는 확보했다. 확보했다. 우리는 저도 월급 받아야 되니까요. 네, 너무 악플 주지 마시고요. 와, 제 그래요? 아이가 8살입니다. 네이버는 어떻게 준비해 왔습니까? 네이버는 조금 그러니까 네이버가 갖고 있던 그러면 데이터 말고도 다른 장점도 좀 있었다는 뜻인데. 네. 그건 뭐 AI를 열심히 뭐 투자를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렇죠. 그냥 이 초거대 생성 AI 핵심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예. 데이터는 설명을 우린 데이터는 드렸습니다. 있어. 두 번째는 슈퍼컴퓨팅 인프라입니다. 예. 투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돈 주고 사오면 되잖아요. 근데 돈을 세게 써야 되니까 그 돈을 여기에 쓸 거냐 다른 거에 쓸 거냐의 또 전략적 의사결정이 있겠죠. 예. 자, 네이버는 매출 8조 회사입니다. 네. 구글은 R&D만 1년에 50조를 쓰는 회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차이가 좀 있겠죠. 그럼 예. 네이버 관점에서 보면은 과연 이 초거대 생성 AI라는 거에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다 그냥 쓰고 말 거냐. 뭐 그럴 수도 자체 있죠. 개발할 거냐. 저희가 2020년 5월달에 GPT-3가 처음 나왔을 때 예. 성낙호 총괄과 제가 써보고 느낀 건 음. 우리가 이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예.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이 기술은 GPT-3라고 하는 이 기술은 전 세계 기업을 둘로 나누게 할 것 같다. 이 기술을 보유해서 다른 생태계를 만드는 기업과 예. 그렇지 그냥 않으죠. 그 위에 올라와서 쓰는 기업들. 네이버는 검색 플랫폼이자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예. 그렇죠. 전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걸 확보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라는 의사결정을 굉장히 빠르게 받은 거죠. 왜냐면 그게 5월 말에 나왔고 사실상 6월에 나온 건데 저희가 8월에 의사결정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9월에 바로 슈퍼컴퓨터 주문을 해가지고 10월부터 바로 달린 거예요. 어. 그래서 21년 제 기억으로는 3월 정도에 거의 완성이 됐었고 예. 마찬가지 2달 동안 그럼 어떤 것들을 보여드릴 것인가 준비를 해서 5월 달에 발표를 하게 됐고 조금만 빨리 했으면 전 세계 두 번째가 저희가 될 수 있었는데 일주일 차이였거든요. 그렇죠. 좀 아쉽습니다. 그래요. 네이버 잘됨. 한글로 된 AI가 뭔가 되게 똑똑한 애가 있으면 소비자 입장에서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워낙 챗GPT가 훌륭한
생성형 AI지만 뭐 영어 기반이다. 그래서 한글로 하면 잘. 일부러 그래서 영어로 질문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아, 그럼요. 일부러 영어로 질문하고 대답이 그거- 질이 달라요. 네. 그래서 그걸 차라리 그냥 번역해서 번역을 내가 시키면. 그렇게 쓴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번역하면 또 투가 번역 투가 돼 버리니까. 그렇죠. 실제로 저희가 그 7월부터 저희 하이퍼클로바 X를 저희 스타트업들 저희가 투자한 스타트업들 중심으로 해서 먼저 좀 활용을 할 수 써보라고 있도록 해요? AI 러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예. 내일 저희 컨퍼런스에서 AI 생태계 세션에서 스타트업 세 군데 아티피셜 소사이어티, 가지랩, 라이너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스타트업에서 하이퍼클로바 X를 먼저 써보고 데모까지 보여드릴 건데 그 세 분 대표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예. 챗GPT로 적용을 해봤는데 아쉬웠던 것들이 거의 해소가 됐다. 한글의 부분에 이게 있어서 한글 부분에서. 아, 아티피셜 소사이어티는 이제 교육 쪽 스타트업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문이 있으면 문제를 이렇게 막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약간 그런 쪽에 예. 적용을 한번 해봤는데 챗GPT로 했더니 이제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문제라든가 맥락도 잘 안 맞고. 근데 한국어에 대한 맥락 이해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양질의 문제가 만들어지더라. 뭐 이런 거였고. 예. 다른 두 스타트업들도 마찬가지 한국어 능력의 차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컨텐츠의 퀄리티가 다르더라. 라는 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스타트업들 기준으로 보면은 이 컨텐츠가 저품질이 돼버리면 예. 서비스 퀄리티가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고객들의 지갑을 열게 할 거냐, 구독을 하게 할 거냐, 말게 할 거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희 하이퍼클로바 X가 상당히 저희의 어떤 성장에도 중요하지만 스타트업들의 성장에도 크게 이렇게 기여를 하는 그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죠. 제일 어려운 건 뭡니까? 만드는 데 있어서 네이버의 고민은 뭔가요? 일단 그 첫 번째는 예. 이게 우리가 100m 달리기라고 생각을 할게요. 예. 한 10m 온 것 같아요. 예. 10m 왔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3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전 예. 세계에서. 네. 근데 100m 달리기에서 10m에서 3위 하는 거가 음. 의미가 있는가? 앞으로 90m를 더 가야 되는데 예. 그렇죠. 계속 잘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계속 드라이브를 잘 걸어가야 되는 게 가장 어렵죠. 근데 이걸 기업 하나의 기업만 할 수 있는가? 혹은 뭐 국가라든가 다른 생태계들이 함께 힘을 잘 모아서 앞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글로벌 테크 기업, 뭐 오픈 AI나 구글 같은 기업들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 예. 이 앞서 나가는 걸 계속 저희도 경우에 어떻게 따라서 따라갈 따라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 더 잘 만들기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기술적인 부분은 계속 연구 개발을 통해서 쭉 진행을 해 나가면서 해결을 해야 되지만 모든 기업들이 마찬가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 그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글에 있어서는 구글 AI가 아니 네이버 AI가 잘할 것 같습니다. 그냥 대충 들어도 내일 뭐 이게 실제로 오픈하면 뭐 보고 많이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한글만 이렇게 학습시킨 애는 없었으니까 한글은 하여튼 얘가 좀 잘해. 뭐 팝하고 그 번역이 꽤 괜찮은 것처럼 그렇긴 한데 이 모델이 한국 시장에서는 너무 작고 네. 그럼 영어 시장으로 바로 갔을 때 구글하고 바로 그렇죠. 경쟁해야 되는데 네. 그 오픈 AI하고 경쟁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 신발을 다른 신발을 신으니까. 그러니까요. 일본 중국으로 가도 바로 다른 대기업들이 바로 붙을 텐데 네. 딱 한국용만 되는 거 아닐까?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사실 예. 나가면 가장 많은 질문 혹은 어떤 그 비판이라면 비판 의견을 받는 게 그건데 저희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저희는 한국어 데이터 지금 영어 데이터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제가 볼 때 예. 반반쯤 되는 것 같아요.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학습시키는 모델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네. 모델도 만들었고 서비스도 만들어봤고 생태계도 만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예. 이 경험을 가지고 일본을 가든 동남아를 가든 사실 미국 시장에 가서 바로 이렇게 승부를 거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예. 근데 일본이든 동남아든 중동이든 가서 한국어 모델을 파는 게 아니고요. 해당하는 국가들의 언어를 중심으로 하고 영어랑 한국어를 적당히 섞어서 해당하는 지역의 초거대 AI 생태계를 같이 만드는 거예요. 뭐 일본에 가면 일본어를 중심. 학습시킨다. 예. 데이터만 그러니까 있으면 되니까.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예. 수십 개국어를 다 커버를 해야 되는데 예. 저희는 동남아를 가잖아요. 태국을 갔어요. 태국에 우크라이나어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 거예요. 예. 틀림없이.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개 언어만 가지고 커스터마이징해서 저희는 만들 수가 있잖아요. 원천 기술이 있으니까. 한국이 마치 니치 마켓이 됐듯이 네. 니치 마켓이 되는 시장은 있다. 네. 우리나라 말고도. 네. 사실 미국, 중국을 빼고 나면 아. 전부 다가 니치 마켓인데 아. 이 나라들의 걱정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 글로벌 테크 기업들을 거 썼을 때 지역 특성화되는 것들, 지역 특화된 내용들이 사라져 버릴까에 대한 굉장히 우려가 있다. 예. 예. 즉 이 나라들은 미국은 좀 알 텐데. 무섭다. 예. 무서울 수 있다. 아. 중국은 조금 국가 특성상 약간 좀 이렇게 신뢰 이런 예. 게 있다. 예. 그러면 근데 한국이 만들 수 있대요. 요. 한국은 그래도 미국이랑은 좀 다르니까 우리랑 이렇게 같이 파트너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포지션이 다른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미얀마오다. 네. 미얀마오에 특화된 AI가 과연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기술이 있으니까. 구글이나 오픈 AI가 해주겠느냐. 그렇죠. 우리가 근데 가서 예, 제도 다 지켜드리면서. 한글 한 거 맞죠? 예. 미얀마 전용 AI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거기에 정부와 거기에 기업 그리고 우리 스타트업들 같이 진출을 하는 거예요. 채팅창에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일단 소량인데 좀 소량 중에서도 큰 아이들, 그렇죠. 그게 중동, 중동. 사우디, UAE 이런데.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말씀. 일본도 간다. 일본도. 일본도 아.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 재밌네요. 내일 몇 시에 발표하십니까? 10시에 최소연 대표님의 키노트를 시작으로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나가는데 예. 사전 신청을 받았어요. 그저께까지. 예. 신청만 하시면 다 볼 수 있었던 건데 그래서 만약에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다시 보기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기사는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 그걸로 그렇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 하여튼 기대를 해볼게요. 본의 아니게 하여튼 AI를 입사시킬 수 있다. AI를 입사시키는 AI 잘 키워서 똑똑한 애로 만들어서 기업들한테 입양도 보내고 하신다는 네이버. 하여튼 뭐 내일 저도 잘 관심 있게 보고 잘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핫센터장님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이버 클라우드 하정호 AI 혁신센터장님하고 마치 내일 발표할 걸 미리 알았다는 듯이 하루 먼저 저희가 조금 예습 좀 해봤습니다. 저희 저녁 먹고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